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지역사회에 켜진 경고등 가운데 인구 고령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경북의 의성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44%를 넘어섰고요. 대구는 9개 구군 가운데 5곳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서구는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지역 상황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1월 10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어제 대구에 내린 눈과 비로 현재 4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통제 구간은 군위군 북해면 남산리에서 경북 칠곡군 동명면 4km 구간, 달성군 구지면 다람제 2km 구간, 화원읍 명곡리에서 오포읍 반송리 3km 구간, 가창면 가창댐에서 헐티제의 도로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소식 알려드립니다. 중부 내륙지선 양방향 성서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서행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 팔공산 나들목에서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검단로 검단대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성서공단로 성서공단 내거리에서 호림 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학정로 구리내거리에서 54단 정문 방향 신호 2-3번 받고 지나고 있고,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수성교 지하차도 일대 교통량 꾸준하나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9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한국의 개식용 문화가 사라지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인데요. 국회가 어제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 사육 농장주는 물론이고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 개고기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 등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며 환호했습니다. 네, 동물 보호 단체들은 환호를 했지만 상인들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마지막 남은 게시장이 바로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 있는데요. 개고기 골목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업종을 전환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사업주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최근 칠성시장엔 개고기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긴 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복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건강원이나 보신탕 업소가 50여 곳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찾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 현재는 13곳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판에서 개 보신탕이라는 글자를 테이프로 가리고 영업하는 가게가 거의 절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지원이거든요. 네. 법안에 상인들 지원이나 후속 대책 내용이 담겼나요? 네, 가장 큰 숙제가 개식용 관련 업주들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요. 네. 당초 원안은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필요한 지원으로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이 불법의 소지가 많은 곳들까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규모, 방식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남겨뒀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그 육견협회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육견협회는 농장 개 한 마리당 최소 200만 원의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보면 개가 52만 마리로 집계되거든요. 네. 사실상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농장에서 풀려난 개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시급히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네. 만일 개들을 버려둔 채 폐업해 버릴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에 해당하고 강제 살처분을 할 경우에는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원론적으로는 폐업 전업한 농장주가 남은 개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따라서 안락사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이 개 식용 금지법은 통과가 됐지만 남은 가재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 듣죠. 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변론하고 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구은행은 연속적인 CEO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앞서 김 회장 직전 CEO였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게 오명도 오명인데요. 지금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악재가 되진 않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룹 CEO의 사법 리스크로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은행 측은 이번 판결이 시중은행 전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무더기 개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집중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어서 앞으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게 지역 금융계의 반응입니다. 네,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들을까요? 네,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석포제련소의 관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을 담은 탱크부터를 교체하던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키오스크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한 김민자, 최동훈입니다. 처음엔 키오스크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사용법도 제대로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글씨도 작고 카드를 넣는 입구도 달라 헤매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노인복지관의 키오스크 탐험대 노하우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가이드북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책의 장점으로는 키오스크의 활용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무인 주문기, 셀프 계산기, 무인 발급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찾기 쉽도록 편집하고 기 작동의 상세 과정을 진행 번호 순으로 사진과 함께 나타내어 누구나 따라하면 되도록 쉽게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 장단점이 지적되어 있어서 키오스크 제작사에도 제품 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유로운 즐거운 노년 생활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 측의 노동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고령화 속도 그리고 정도가 지역별 차이가 아주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연구위원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의 고령화를 시, 군, 구까지 자세히 들여다본 연구 보고서를 내셨어요. 자, 먼저 우리 사회 고령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군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어서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노인 인구 비율은 인구 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있는데요.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군 단위보다는 지역 거점 도시에서의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노인 인구 비율 상승률은 전국이 0.68%포인트였는데요. 대구와 부산은 각각 0.81%포인트, 0.97%포인트로 지방 소멸 위험이 양적인 확산 단계를 넘어 질적인 심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거점 도시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 대구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구의 고령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대구의 고령자 비율은 현재 18.3%로요. 네. 전국 17.7%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이 추세대로라면은 2년 안에 대구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10년 뒤에는 대구 사람 넷 중에 하나, 그러니까 26% 정도가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네.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노년 부양비인데요. 네. 젊은 층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수를 의미합니다. 대구의 경우 2015년 당시에는 100명당 17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2년 현재는 26명까지 증가했고요. 네. 고령화 속도도 0.897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로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부담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속도가 빠른 20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가 대구 서구라는 사실에 아마 많은 분들, 지역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볼까요? 예,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대구 서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의 고령자 비율은 25.6%로 전국 평균인 17.7%에 비해서 많이 높은데요. 네.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노년 인구는 1,200명씩 늘었고 다른 젊은층 인구들이 줄면서 2022년에 대구에 사는 사람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됐습니다. 연간 고령자 비율 증가분을 의미하는 고령자 속도의 경우 네. 전국 평균인 2배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네.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대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빠르게 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 서구의 경우에는 젊은 층 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지역을 대표하던 섬유, 염색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2015년 약 20만 명의 인구에서 20%에 해당하는 젊은 층 4만 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고령화를 가속화하였다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령 이제 인구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경북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의성군이고 경북의 여러 지자체가 또 상위에 포함이 됐다고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경북 의성구로 나타났고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지역 인구의 약 절반가량인 44.7%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군이 40.2%, 봉화군이 40.1%, 영덕군이 39.8%, 청도군이 39.6%로 전국 고령자 비율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절반을 경북이 5개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고령화가 특히 더 가파른 원인을 짚어보자면요. 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의 경우에는 네. 그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한 효과도 있었지만 네. 급격하게 변동하는 요인에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의 젊은층 인구가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 효과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인구 순 유출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강조하신 그 노년 부양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그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네. 이미 90명에 도달했고요. 100명 중 100명이 90명.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90명. 그 외 지역들도 70명 이상의 이제 높은 부양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 노년 부양비가 그 24.9명인데요. 네. 이것을 감안하면은 한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변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노년 부양비 100명에 도달하는 지자체가 그 경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령화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동시장 관점에서 다가올 문제를 예상하셨는데 가장 큰 걱정은 뭔가요? 네, 초고령 사회에서는 네. 노년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생산성 하락이나 업무 효율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고른다면 우선적으로 고령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2022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체 2,223명의 산재 사망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세 이상 고령, 그러니까 절반가량 49.0%가 네.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전성기에 비해서 인지력이나 체력적으로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또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위험의 외주화 성향이 있는 노동 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위험의 외주화 상황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고령자 단체가 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고령화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재 사고는 고령자에 더 집중되는 구조로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산업재해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나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현재 그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 등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네. 고령자의 이제 다름을 인지를 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등의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령자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고 기업들은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현실적인 해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 지역의 청년들이 내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 등으로 이제 몰리는 이유가 네. 양질의 일자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일어나면은 기업은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인력 수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또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하고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층은 다시 그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의 이제 산업 생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양질의 일자리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또 일자리 경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나 일자리 경쟁이 좀 더 치열한 편이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지역 맞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자체 가운데서도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고 대구의 경우에는 최근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는 지방 소멸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를 둔화시키거나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구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인구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구나 경북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의 활동을 영위하는 방문 체류 인구의 그 확대를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방문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지역의 단기적인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타지에 거주하시는 대구 경북 출신 지역민들이라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늘리기 또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연구위원과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 의정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백경로 운영위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볼까요? 2024년 첫 소식이니 대구시의회가 내놓은 2023년 성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정 질문은 17명의 의원이 13회에 걸쳐 31건을 실시했고 5분 자유 발언은 14회에 걸쳐 30명의 의원이 78건을 했습니다. 특히 5분 자유 발언은 저번 의회인 8대 동기간 24명 67건보다 월등히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문제점 지적된 496건의 시정사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688건의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600건이 훨씬 넘는 진정민원을 접수 처리했다고 또 밝혀주셨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좀 예전보다 활발해졌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대목을 보면 의회의 정책지원관의 등장입니다. 현재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시정 질의, 조례 재개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 성과밖에 못 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인사권 독립도 이루어졌는데요.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를 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시뿐만 아니라 구계 구군에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질적으로 엄청난 성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봐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진 않았지만 시정과 구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시정의 일방적 독단적 행정을 한 번도 막지 못했고 거수기의 역할만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네. 대구 신청사와 관련한 일단의 문제들, 태양광 산단 MOU처럼 홍보만 대대적으로 하고 성과는 없고 또 밀어붙인 산하기관 통폐합, 언론사 취재 거부에 역대 가장 많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대구 미술관장을 홍 시장 소상화를 전시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화가를 임명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시위 차원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견제 역할을 잘 하라고 정책 지원관을 두고 인사권도 독립을 시켰는데 예산은 많이 쓰면서 성과는 좀 미미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들어볼게요. 대구참여연대에서 대구지방의회에 징계의원의 의정비 감액 및 미지급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9일 배포했는데요. 네. 2023년 5월 기준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 정지된 97명에게 의정활동비가 2억 7천만 원가량 지급됐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출석 정지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유급 휴가를 갔다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2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50%를 감액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말썽 많은 대구의 지방의회들이 이 조례 조항조차 없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군의군의회 등 4개 의회는 아예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강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징계를 의회가 내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수위가 낮다 이런 지적도 많았잖아요. 징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빠뜨리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징계가 꼭 죄를 지은 의원 또는 합당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빌미를 잡아서 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요. 중구의회의 공경숙 의원의 경우 수의계약을 빌미로 제명당했지만 8일 대구지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수의계약이 많았던 중구의회 배태수 부의장의 경우 출석정지 30일의 경미한 처벌로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 스스로가 내리는 징계가 합당한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징계가 내려졌으니 의정비를 깎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출석 정지가 유급 휴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대구시의회 의장의 신년사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만교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 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의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 산업 특구 등 5대 미래 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번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50년 미래 번영,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 등의 용어는 시장과 집행부가 쓰는 용어거든요. 대구시는 행정을 평가하면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시의회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대안의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대구시 행정만 미화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NGO 파일 대구 의정차별센터 백경록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 8도 정도를 예상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군위군 북해면 남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간, 달성군 구지면 다람쥐 2km 구간, 화원읍 명곡리, 옥포 반송리 구간, 가창댐 헐태제 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